정비례 기억 안 나? 정비례 혹시 배우지 않았어? 학교가 달라서 혹시 배웠나 싶어서. 정비례. 넌 일단 안 배. 매국이지? 매국 일단 몰라. 동대? 정비례 안 배웠어? 초6이 안 나오나? 시아도 안 나오나? 나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정비례가 뭐냐면 자 밑줄 x가 2배, 3배, 4배 될 때 y도 2배, 3배, 4배 되는 거야. x가 2배 됐어? 그럼 y도 2배야. x가 3배 커져? 그럼 y도 3배로 커져. 만약에 x가 4배로 커져? 그럼 y도 4배로 커져. 이게 정비례 사이라고 해. 그러니까 둘의 관계를 물어보면 정비례 관계라고 해. 자 봐봐. 예를 들어서 한 개 500원짜리 사탕을 하나 사면 500원 줘야 돼. 근데 내가 2개 사면 얼마 줘야 돼? 1,000원. 3개 주면 얼마? 1,500원. 4개 사면 2,000원 되는 거 맞아요? 자, 가만 봐봐. x가 1에서 2로 2배 곱하기 2가 됐을 때 y도 즉 x개 y1 내가 x개 샀을 때 y1 준다 했으면 x가 1에서 2로 커질 때 y는 5에서 1000으로 또 곱하기 2가 됐어. 맞지? 다시 x가 1에서 3으로 곱하기 3이 됐을 때 y도 5에서 1500으로 곱하기 3을 한 것 같다. 다시 x가 1에서 4로 곱하기 4가 될 때 y도 5에서 2000으로 500에서 2000으로 곱하기 4가 돼. 자, x가 1배, 2배, 3배, 2배, 3배, 4배 될 때 y도 똑같이 커지고 있지. 맞아? 이게 정비례야. 근데 이 정비례가 커지면 뭐가 있냐면 얘네들 사이에는 규칙이 딱 정해진 게 있어. 어떤 규칙이 있냐면 x분의 y. 자, x랑 y가 있는데 x를 밑에 보통 보내. 이게 나중에 지금 미리 얘기해 주는 거긴 하지만 중2 때 뭘 배우게 되냐면 1차 함수 배우거든. 1차 함수에서 기울기 구할 때 그러니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해. 근데 그것까지는 뭐 살짝만 드러나. 중요한 건 x분의 y다. 이걸 기억해 줘야 돼. 알겠지? x분의 y다라고. 보통은 이제 이게 기울기가 돼. 함수에서 기울기인데 기울기 진짜 어려워하거든. y분의 x 말고 x분의 y. 알겠지? 그러면 자 x분의 y라고 생각하면 얘를 보면 x가 1일 때 y가 500 x가 1일 때 y가 1000 가만 보니 약분하니까 또 500 나오는 거 맞아? 맞니? 일정하게 나오는 이 값이 있지. 이게 x랑 y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x분의 y가 500이라고 나오게 된 거잖아. 양변에 x를 곱해주자. 그러면 여기 x 좌변에 x는 없어질 거고 우변에는 뭐만 남게 돼? 500x가 남게 되는 거 맞아? 500 곱하기 x 500x. 이게 뭐냐면 정비례식이라고 해. 이때 관계식을 물어보거든. 정비례한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쓰자? 이렇게 y는 뭐다로 쓰게 돼. y는 500x다. 그게 관계식. 그럼 쌤 이게 정비례합니까 하면 네 정비례합니다 쓰고 관계식 말 그대로 식을 써달라고 했잖아. 그때는 얘를 써야 돼. 정비례라고 쓰면 틀려. 관계를 물어봤을 때 x와 y의 관계는 이라고 했을 때 질문의 답은 정비례야. 관계식은 이라고 물어봤을 때 답은 y는 500x라고 써야 돼. 됐어요? 관계를 물어봤냐 관계식을 물어봤냐 요거 잘 구분해야 한다. 보통 관계식 물어봤는데 정비례만 써가지고 수행평가에서 감점당하는 경우가 많거든. 조심해야 한다. 알겠지? 보통 이게 1학년 때는 1학기 때는 시험이 거의 없거든. 그냥 단원평가나 수행평가만 하거든. 그러면 그때 뭐냐면 학교에서 이제 단원 끝나고 나면 종이를 주어서 풀라고 하거나 발표를 시키는데 그게 다 시험 점수가 돼. 그러니까 오히려 시험 기간이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단원 끝났을 때 치는 그 시험이 그냥 너의 성적이야. 그러니까 시험 준비를 아예 못하는 거야. 알겠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가 그냥 이거 단원 끝났어? 시험 한번 치자. 시험 봐주기 줬어. 근데 그게 다 모여서 뭐가 되면 결과가 얘는 80점이에요. 얘는 60점이에요. 그걸로 점수 매기고 있어.
선생님이 그냥 단원평가 치자, 수행평가 치자 이렇게 얘기하거든 1학기 때. 그게 점수야. 알겠지? 2학기부터는 시험지를 줘. 뭐 중간고사 기간이다, 기말고사 기간이다 해서 날짜 알려주고 시험 범위 알려주거든. 근데 그러면은 뭐 벼락 시간도 또 바쁘시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1학기 때가 단원 끝나자마자 바로 치니까 조심해야 한다. 알겠죠? 특히나 말 잘 봐야 한다. 알겠죠? 알겠지? 무슨 뭐 정비례, 소인수 분해도 마찬가지야. 소인수 구해랑 소인수 분해랑 다르다. 알겠지? 그거 조심해야 한대. 안 그러면 감점 당해. 무튼 이러다 보니까 이 관계식은 자 밑줄 한 번만 그어주자. 정비례 관계식은 y는 ax. 그러니까 a는 상수야. 어떤 숫자. 여기서는 500 같은 숫자였던 거구나. 그리고 그 a는 당연히 0은 아니겠지. 됐나? 0은 안 나올 거다. 즉 여기 y분의 x가 a로 일정한 어떤 숫자가 오게 될 거다라고 할 수 있죠. 문제 가지고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1번 한번 풀어줄게. 2번 먼저 보자. 2-1번부터 보자. 자 다음 가나 기억 니은 중 xy에 대한 뭐를 물어봤다? 정비례 관계. 자 정비례 관계 x가 곱하기 2가 될 때 y도 곱하기 얼마 해야 돼? 2. x가 곱하기 3일 때 y도 곱하기 얼마? 3. 기억되겠죠? 말이 됩니까? 맞지? x가 1에서 4로 곱하기 4일 때 y는 5 곱하기 4, 20 맞네요. 기억이 맞습니다. 근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아니죠. x가 1에서 2로 곱하기 2가 됐을 때 곱하기 2를 하면 8 나와야 하는 거죠. 맞지?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그래서 2-1번의 정답 정비례 관계인 걸 고르시오. 기억돼야 합니다. 자 그럼 2-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1번으로 가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 자 정사각형을 머릿속에 그려주시면 되고요. 만약 머릿속에 안 그려지면 옆에다 그리면 돼요. 이렇게. 자 정사각형은 한 변의 xy 가로 세로가 다 x로 같아야겠지. 자 x가 총 몇 개 있지? 4개 있죠. 맞아요. 자 x가 4개더라. 자 점점점 뒤에다가 쓰자. 4x. 그게 바로 정사각형의 둘레를 y라고 하면 y는 얼마랑 같을 거다? 4 곱하기 x, 4x와 같다. 맞아? 자 벌써 양가로 2번 정비례 x와 y의 관계식. 아까 이 관계식 밑에다 밑줄 y는 ax, a는 0이 아니다. 자 방금 쓴 y는 4x가 그냥 바로 정답이 되네요. 그래서 자 표도 한번 채워보죠. x 한 변의 길이가 1이라면 1이 총 4개니까 y는 4가 될 거고요. x가 만약 2였으면 2가 총 4번 나오니까 2, 4, 8이 될 겁니다. 맞아요? 자 x가 만약 3이었으면 3이 총 4번이니까 3, 4, 12가 될 거고요. 한 변의 길이가 4라고 나오게 되면 4, 4, 16 이렇게 나오게 된다. 즉 y가 4x와 같다라는 얘기지. 됐어요? 되게 간단하죠? 자, 그 정비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지. 그럼 얘를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로 한번 그려보자. 그래프를 나타내보자. 자, 그래프라는 건 뭐를 얘기한다 했지? 그래프? 좌표 평면 위에 순서상으로 나타내는 거. 이게 좌표 평면이었지? 거기에 순서상 x좌표, y좌표로 나타내는 거라고 얘기했어. 됐나요? 그러면 정비례 y는 2x라는 건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2이면 마이너스 2, x가 0이면 0, x에다 1 넣으면 2, x에다 2를 넣으면 4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이거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곱하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2x는 2 곱하기 x를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좌표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걸 점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이너스 4,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이너스 2, x가 0일 때 y가 0, x좌표가 1일 때 y좌표가 2, x좌표가 2일 때 y좌표가 4. 자 이렇게 점을 쓰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좌표 쓰는 것도 같이
좋다. 점만 찍는 것보다는 좌표도 옆에다가 같이 써주는 게 좋아. 자, 그런데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근데 이 간격을 좀 더 좁게 하면 점을 더 만들 수 있고요. 그 수 전체라고 하면 그때는 뭐가 될 수 있어? 이 점 두 개만 연결하면 결국 우리는 뭐를 만들 수 있냐면 직선 하나 끌 수 있게 되거든요. 맞나요? 자, 이렇게 직선이 나오게 된다. 그게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정비례에 대한 그래프다. 즉, 이 정비례 그래프는 아까 전 쓸 때 y는 다시 한번 써보자. 이 정비례 그래프 한번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 여기 한 이 부분에다가 y는 아까 뭐라 한댔어요? 정비례는 y는 ax, a는 뭐가 되지 않는다? 0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지. 맞아요. 그런데 x 자리에다 0을 집어넣으면 a 곱하기 0이야. 그럼 얼마 나오게 돼? 0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여기 점 찍고 0,0 써주세요. 즉 무조건 원점을 지나게 되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게 돼. 됐어요? 그리고 일정하게 커진다. 우리가 앞에 그래프 해석을 봤지만 일정하게 커질 때는 그래프가 직선으로 나가게 돼 있지.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 모양 나게 된다.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 3-1번 한번 다시 한번 그래프 가지고 정리 한번 해보자. y는 3x라고 했습니다.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x에다 0을 넣으면 3 곱하기 0, 0,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3 곱하기 1, 3. 자, x에다 1을 넣으면 3 곱하기 2, 6이 될 거고요.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거 좌표로 나타내라고 했었지? 자, 이거 좌표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야 한다? 아,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마이너스 6이면 여기 지키겠지. 자, 얘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4였어. 한 칸에 마이너스 1씩 가고 있는 거 맞지? 두 칸 내려오면 얘가 마이너스 6.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6인 거. 여기 점 찍히는 거 맞아요? 자,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여기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얘 마이너스 1이겠네. 그때 y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네. 여기 점 찍히겠네. x가 0일 때 y가 0. 다시 x가 1일 때 y가 3. 여기죠. 자, 여기는 눈금만 써야 돼. 이렇게. 알겠지? 점은 이때 한 번만 쓰는 거다. 자, x가 2일 때 y가 6이다. 자, 이렇게 점이 총 몇 개 나와야 한다? 5개 찍게 된다. 그지? 양가로 2번의 정답은 이렇게 점 5개만 나와야 하는 그래프입니다. 자, 됐어요? 자, 그런데 3번. 이때 모두를 점들을 직선으로 나타내라고 하면 이 점들을 연결하면 되겠지. 이제. 됐나? 자,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됐지? 간단하지? 근데 이거는 답지에는 없는 건데 이게 답지에는 보통 안 나와 있는 거고 근데 문제 풀 때 요령이야. 알겠지? 이건 또 팁인데 여기다가 그래프에다 이름을 꼭 옆에다 써놔줘. 그러면 이게 그래프를 지금 하나만 주고 있지 얘들아. 근데 아까 전에 그 앞에 그 문제 풀다 보면은 뭐가 있었냐면 그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가 있었다. 저 앞에 그 그래프 해석에서 맞아? 요런 문제 만났던 거 기억나니? 그 페이지 147 맞아? 근데 이게 지금은 점 3개를 줘서 이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는 문제였잖아. 됐어요? 좀 어렵게 정비례를 줄 때는 어떻게 주냐면 나중에 이제 2학년이나 되면은 나오게 될 문제긴 한데 직선을 이렇게 3개를 줘. 교점을 네가 알아서 구하라고 해. 그러면 네가 여기 식은 여기 3개 줘. 식을 뭐 이렇게 줘. 그러면 네가 이거를 식을 뭐와 뭐였는지 이때 교점이 어떤 그래프 어떤 직선의 교점인지 네가 이름을 안 써놓잖아. 헷갈릴까 안 헷갈릴까? 헷갈리겠지. 그래서 직선이 누구와 누구의 교점인지 잘 못 보잖아. 맞자? 그래서 웬만하면 그래프 나중에 복잡해질 때 그래프 이름 써. 기역, 니은, 디귿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럼 얘가 기역이고 니은이고
얘가 기역이고 니은이고 그 다음에 얘가 디귿이다 라고 쓰면 아 얘는 기역과 니은의 교점이고 얘는 기역과 디귿의 교점이고 얘는 얘는 니은과 디귿의 교점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식은 이 그래프에다가 이렇게 식 이름을 써주는 거 습관을 좀 들여야 돼. 알겠지? 이게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쓰여서 그래. 안 헷갈리면 안 써도 되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래프를 만약에 이제 정비례 그리라고 하면 요렇게 옆에다가 식을 이름을 자꾸 쓰려고 해라. 알겠지? 나는 이거 본다. 잡지에는 안 봐도 나는 이거 식 없으면 틀렸다 할 거다. 알겠지? 자, 그럼 이 정비의 그래프를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했어. 아까 얘기한 거 같죠? 자, 항상 원점을 지나 정비례 그래프 원점 동그라미. 그렇지? 아까 얘기해 줬지? a 곱하기 0은 어떻게? x에다 0 넣으면 y도 당연히 뭐가 된다? 0이 나오니까 0,0을 반드시 지나게 되겠죠? 그래서 0,0을 지나니까 나는 원점은 지날 거고 점 하나만 구하면 이제 직선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즉 예를 들면 y는 마이너스 2x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럼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y가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맞아요? 즉 1, 마이너스 2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2 점 찍고 얘는 무조건 원점 지날 거야 라고 해서 점 2개 찍어놓고 직선 끄면 된다라는 거지. 물론 끊고 나서 이 책처럼 이렇게 직선의 이름 밑에 써놨지. y는 마이너스 2x다.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좋다라는 거지. 됐나요? 자 근데 내가 방금 이거 그렸잖아. 이 점을 읽는 방법도 알려줄게. 방금 이때 이 점이 아까 1, 마이너스 2였던 거 맞아요? 즉 이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얘를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해. 즉 1, 마이너스 2라는 게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 표현이 뭐냐면 직선 위에 점이 찍혔잖아.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지. 그건 바로 뭐다? 점 P, Q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즉 이걸로 연습해볼까? 1, 마이너스 2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하면 그래프가 1, 마이너스 2를 지난다. 즉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2를 식에 대입하면 등식은 성립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됐어요? 그럼 만약 나한테 이렇게 줬어. 2,4가 이 정비례에 들어가니? 라고 물어봤어. x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돼 있지? 맞나? 4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됐나요? 그렇다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점 2,4는 이 그래프에 있는 점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다. 그래프에 1,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식이 성립한다. 이런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뭐 이 그래프 그려보라는 얘기들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5-1번 다음에 정비례 y는 2x 위에 있는 점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4-1번은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한번 해주고 갈까? 한번 보여줄게. 자, y는 어떻게 적혀있다? 2분의 3x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구하시오. x에다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자, 밑줄 나한테 물어본 게 뭐야? 그래프를 그리시오야. 그래프의 밑줄. 자, 그럼 무조건 얘는 점 한번 찍어보자. 무조건 몇 콤마 몇을 지나게 된다? 0,0을 반드시 지난다. 1번 원점을 반드시 지나게 된다. 자, 두 번째 아무거나 해보자. x에다 지금 2를 넣었다고 해보자. 그럼 x에다 2를 넣으면 약분해서 얼마 나와? 3 남게 되지. 즉 x가 2일 때 y가 얼마? 3. 즉 x가 2일 때 y가 3일 때 점 2,3을 점을 찍을 수 있게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나서 얘네 두 개를 직선으로 연결을 하면 그것이 바로 위에다 이름 쓰면 되죠. y는 2분의 3 x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 자, 5-1번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정비례
y는 2x 위에 있는 점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예요.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얼마 돼요? 마이너스 얼마 돼? 마이너스 2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래서 얘 마이너스 2 나와야 한다. 탈락.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보죠. x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나오는 거 맞아요? 동그라미. x에다 2를 넣었어요. 2 곱하기 2니까 얼마 나와야 돼? 4 나와야겠지? 탈락. 자,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 얼마야? 2, 3은 6. 그렇지. 맞네요.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그래프에 있는 점이 뭔지 이제 알겠어? 자, 이 정비례라는 건 결국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